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3일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건데요.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올해 평균 환급 금액은요,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또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필요한 자료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혁신파크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은평 연신내, 불광번영 내 주요 공공부지인 서울혁신파크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주택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3명입니다. 이는 전날보다 27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문규주 은평구의회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새해 의정활동 계획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공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서울시가 혁신파크 부지를 경제 자립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번 용역은 혁신파크 부지를 서부권의 새로운 생활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혁신파크 부지 전체 면적은 11만 430제곱미터, 축구장 15개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서울 서부권에서 찾기 힘든 대규모 부지로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 전체를 공공과 민간 주도 영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시가 발주한 용역의 과업 내용을 보면 서울 혁신파크 부지에 민간 주도 개발을 통한 핵심 시설을 유치하고 공공 지원 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고 연신내가 지역 거점이라는 그 도시 계획상의 위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지를 이제 좀 활용하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과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혁신파크 기능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혁신파크엔 200여 개 단체 1,300여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중 지역 내 요구가 높은 사업은 새로운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과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조성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동안 대학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칩니다. 일단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걸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시립대 유치하기로 한 거 그거는 조속히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완료 시점은 오는 12월. 서울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혁신파크 부지 활용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 5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됐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안심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최소 25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보장되는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7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형 주택 모델도 개발해 1,3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계약 도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 병원 방문과 접수, 귀가 등을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제철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는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천은 28명, 은평은 24명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의 감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대 확진자가 22.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6%, 40대가 1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37.4%,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20.7%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날 446명이 추가돼 4,368명이 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45.8%입니다. 1차 접종률은 87.6%, 2차는 86%를 기록 중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 서울시와 항고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작하기로 한 3월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최근 일어난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133곳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56곳인데요. 은평구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작업, 안전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구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구의회 의장단에게 물어보는 신년 특집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문규주 은평구 의회 부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미크론까지 확산이 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의원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는 일을 하는 역할인데요.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그 외에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부터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의회 운영이 자율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은평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신사동의 신사 고개역이 지금 저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LH나 저쪽 고양시 쪽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꼭 신사 고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지역에 또 가장 현안은 수색역이 서울 북부역으로 지금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9개 항목에서 거의 다 1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은 제일 중점적으로 역이 발전될 곳이 수색 북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통일로에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완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은평구는 통일로와 수색로 양축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감으로 해서 좀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잘 주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띠를 맞이해서 밝고 희망찬 그런 기운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로 문의해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6월에 확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며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세에서 5세 유아입니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입니다. 학비를 신청하려면 유치원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1일까지 전통 장담거기 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사업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통 장담거기와 장가르기, 숙성관리, 장나누기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만들어진 전통장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목동복지관과 신정복지관 등 동별 6개 거점 복지관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